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명절 때 어디 가십니까? 예, 가족들하고 그냥 조촐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우리 군 사살 정보 미리 알았나입니다. 예. 지난 22일 그 서해 북방 한계선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될 당시에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를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의 사살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뭐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언론 보도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당시 그 북한 해군 사령부로 추정되는 상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현장 지휘관은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9시 40분쯤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살 명령 이후 40분이 지나서 이제는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까지 약 40분이 있었는데 군이나 정부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군은 그 공무원 이 씨가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 30분 전부터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을 했다고 해요. 예, 우리 군의 이 첩보 부대는 이 감청 지역을 설정을 하면은 상대 측 무전 통신 내용의 한 90%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최초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총살을 해서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당시에도 단순히 그 현장 책임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북한 해군 사령부로 추정되는 상부를 통해 구체적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만 보더라도 군 당국이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군은 당시에 이제 사살 사실을 청와대와 이제는 즉시 공유를 했고요. 이 사실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군 당국에 따르면은 이제 조각조각 모인 첩보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대화 내용을 보면은 사살이라는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런 대화까지 나왔음에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내줄 것을 알았다라고 한 것은 이제 대단히 아니라는 상황 판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즉각적이고 기민한 대처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군 당국이 그때 왜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국방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그런 그 입장을 또 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번 언론 보도가 오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국방부가 아예 감청 사실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는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다만 우리 군이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결국에는 사살이라는 단어를 들었냐 안 들었냐 이 말 같은데, 하지만 그와 별도로 언론 보도의 출처 역시도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의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이번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결국 우리 군 당국이 통신 감청을 통해 첩보 자산을 취득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사살과 같은 민감한 단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진실 게임이 문제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통신 감청을 할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사살을 감청했냐 안 했냐의 논란은 이제 국력 낭비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죽은 우리 국민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계속 저희가 또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대주주 양도세 유예 대나입니다. 그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을 그 현행 10억 원에서 3억으로 낮추는 그 정부 정책을 두고 지금 또 주식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특히 그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정책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그런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연말인 올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이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자격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당 종목 매매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연말이 되면은 이제 대거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해까지는 10억이 기준이었는데 올해 말부터는 3억으로 낮춰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대주주 판단 시점이 연말 주주 명부 폐쇄일이다 보니까 이 연말에 주식을 대규모 팔아서 대주주 기준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연말 주식장은 늘 약세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작년 말 10억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면 대주주 대상이 확대되니까 그만큼 주식 매도량이 많아져서 연말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기존 10억 원의 기준은 고액 자산가나 기관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일반 개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데요. 네. 하지만 3억 원의 기준을 적용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 개인들의 진시 투자 규모를 감안하고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한 대체 투자처로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 시장을 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 적용 대상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이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지고 무엇보다 3억 원 미만으로 보유 주식을 조정하고자 매물 폭탄이 나와 주식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주주 판단 기준도 본인과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을 해서 주식을 합산을 한다고 하는데 예. 사실상 세금 부과를 위한 연좌제가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법률인데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의 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나 장성에서 독립한 자녀들까지 해서 어떤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법안대로 한다면은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주식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서로 확인해서 메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가족 합산 제도는 사실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이제는 개인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일반화시켜서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까지 무작정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부모의 자식들까지 주식을 합산해서 세금 부과를 한다? 이건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그 현재의 정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 또 그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동학개미로 상징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대주주 대상 확대 정책 시행을 2023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에게 이제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재부에서는 국정감사와 같은 과정에서 당과 여론을 가늠해 본 뒤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재부도 최근 경기 악화로 이제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는 있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하향하는 정책이 몇 년간 유예하는
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3년까지 유예하는 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금액 기준 조정과는 별개로 향후 입법을 통해 이 가족 합산 기준을 완화해서 개인 보유분에 대해서만 대주주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